생각 없어요. 자, 오른쪽 위에 먼저 볼게요. 정석가. 고려시대에 지어진 노래입니다. 그러면 고려시대니까 고려가요겠군요. 그러네요. 밑에 글의 갈래에 고려소교라고 되어 있고요. 고려가요라고 해도 되고 고려의 노래이기 때문에 여요라고도 하고요. 시조에 비해서 비교적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장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오죠. 요 포인트가 중요한 말이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우리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영원한 사랑을 그때 되면 헤어질게요 라고 해서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정갈래의 흐름에서 고려가요의 성격과 특징을 알아보고 작품에 나타난 발상 표현, 그러니까 결국에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고려가요의 성격과 특징 뭔가요? 이 작품에 나타난 발상과 표현 방법 뭔가요? 라는 것들이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 안녕! 밑에 나와서 성격 바라보도록 할게요. 서정적이고요. 민요적입니다. 님에 대한 애정이고요. 여기에서의 민요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평민들, 서민들의 정서를 표현했기 때문에 민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오른쪽으로 다시 올게요. 제재는 님에 대한 사랑. 어머, 태평성대의 기원 끊고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태평성대의 기원은 서사에 해당되는 1년이고요.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은 2년부터 끝까지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특징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역설적 표현으로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너랑 헤어질 생각 없거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적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의 문장과 시어를 반복해서 그렇지 시에서 반복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 리듬감, 운율감 생긴다.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 리듬감 형성, 시적 화자의 정서 강조 여기까지 확인하면 되겠죠. 시적 상황을 강조한다라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방금 위에서 본 거에 보면 주제가 두 개인데 하나하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주제가 전혀 생뚱맞게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올게요. 1년이 다른 연들과 내용면에서 다른 이유, 고려가요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님과의 사랑을 갈망하는 다른 년과는 달리 1년은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고려소교의 작품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 건국 이후 남녀상열지사 단어 뜻은 뭐예요? 남녀간의 남녀간의 상, 서로, 열, 뜨거운 이야기, 남녀간의 뜨거운 이야기 이거예요. 뭐 남녀가 둘이서 뭐 방화범 어디 산불 지르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아실 테고 밑에 불타 없어지고 남은 것들 중 일부가 궁중음악으로 수용이 되면서 1년이 요 말이 중요하네요. 원래 없었어. 궁중으로 들어오면서 1년이 추정된 거라고. 그래서 되도 않는 그림처럼 그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민간에서 구비전승되고 있다가 이게 궁중음악으로 활용이 되는 가운데에 플러스 1년 얘가 서사로 끼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궁궐 내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놀면 오 이렇게 놀 수 있는 엄청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라는 것들. 임금님 멋져요. 임금님 당신 덕분에 이렇게 놀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입 털고 시작하는 거라고. 밑에 나와 있는 거 어휘 없고 풀이 나머지 다 안 보고 여기 딱 하나만 볼게요. 돌하. 딩은 징, 돌은 경쇠라는 금속 악기로 보기도 하고 이를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거의 이걸로는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궁중음악 같은 거 가끔 뭐 민속의 날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악기 본 적 있어요? 돌을 걸어놓고 그 돌을 치면서 막 악기처럼 있거든. 이렇게. 선왕성대, 선왕이 다스리는 거룩한 성, 태평성대, 선왕성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태평성대 요 정도만 해석하도록 할게요. 됐을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어디가 있냐? 여러분들 뭐 마음의 여유가 되신다면 슬쩍 요렇게 여기가 아니지. 여기 요렇게 끊어 놓고 위에 서사 태평성대를 희망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다가 요렇게 써 놓을까요? 후대에 첨가됐을 듯, 후대에 첨가된 듯. 요렇게 하나만 시작해 놓을게요. 시작해 봅시다. 1년의 내용은 뭐 별거 없죠. 딩하 돌하 당금에 계시합니다. 딩아 돌아 당금에 계시합니다. 선왕성대의 논이 아와지이다.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은 좀 그렇지만 위에 나와 있는 두 줄은 반복. 두 번 끊어서 세 덩어리로 만들어놨죠. 삼음보. 삼음 보니까 민요적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선왕성대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평성대에 논이 아와지이다. 놀고 싶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지금 현재가 태평성대입니다. 다 임금님 덕이에요. 다 임금님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좀 놀게요. 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임금님이 지금 태평성대 만들어 놨잖아요. 너무 좋네요. 우리 좀만 놀게요. 요 정도의 뉘앙스인 거죠. 놀게요라는 게 본심일 수도 있지만 지금 태평성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평성대를 희망합니다. 혹은 태평성대에요. 송축의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후대에 첨가되었을 때. 밑으로 나갈게요. 삭삭이 쇠모래,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이. 나는 I am 뜻이 아니에요. 얘는 아무런 뜻이 없는 여음구.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해석할 때 신경 쓰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요.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가 있는 벼랑이. 나는 후렴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옆에 삭삭이라고 해서 바삭바삭 혹은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소리를 흉내낸 말이니까 의성어네요. 라고. 의성어도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죠. 벼랑이 있어요. 모래밭이지. 이 사각사각 모래가 소리가 나는 이 모래밭에 구운 밤 5대를 심습니다. 밤을 구워서 심어. 왜 그래? 먹어야지. 구운 밤 심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람쥐가 가서 집어먹든지 아니면 썩지. 싹이 안 나. 그 밤에 움이 돋아서 싹이 나야지만, 밤을 심어 놓고 움이 돋아서 싹이 나야지만, 그 밤에 움이 돋아서 싹이 나야지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을 통한 과장인데 저는 딱히 과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 역설적인 표현. 그러면 유덕하신님, 덕이 있는 님과 여해아와지이다. 그때가 된다라면 덕이 있는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헤어지겠습니다지. 헤어질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디귿 밑줄 그어놓은 거 무슨 법 쓰여있다? 반어법 쓰여져 있다. 나는 님과 헤어질 생각 없어요. 헤어질 생각 없어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 이연 보러 가죠. 끝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어머,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삼음보 계속 유지되고 있죠?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만들어. 옥으로. 바위 위에 접붙입니다.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그 꽃이 삼동 새 묶음이 피어야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꽃이 번식을 해서 새 묶음, 꽃이 엄청 핀대요. 꽃이 엄청 펴야 되지만
역시 불가능한 상황 설정, 역설적인 표현.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역시 반어. 계속 얘기니까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리을 님이 왔으니까 님은 1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선생님 궁궐 안에서 붙이고 노는 거라면서요. 오케이. 임금님이라고 봐도 되겠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이다. 다음 무쇠로 천릭을 말아 마름질하여 재단해서 마름질은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걸 마름질이라고 해요. 무쇠로 천릭을 말아서 쇠로 옷을 만들어. 쇠로 옷을 만들죠. 무쇠. 너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메이드 뭐야 전치사? 뒤에 재료가 올 때 위드야? 메이드 이는 아닌 것 같고 무쇠로 만들었어요. 메이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봤죠? 아니야. 무쇠로 만들었다고. 오브야? 믿고 가는 거야. 메이드 오브 무쇠. 무쇠로 만들었다고. 무쇠로 천릭을 재단해서 이 천릭이라는 것 자체가 관복이에요. 관복.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철사로 이렇게 장식을 했대요. 엄청 무겁겠는데? 그 옷이 다 헐어야만.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이런 옷은 헐어 안 헐어? 헐긴 헐겠지. 세면 바닥에 문지르고 미끌면. 근데 닳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통한 과장, 역설적 표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그때가 되면 덕 있는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꽝.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 이는요. 상대 높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헤어질 거다가 아니라 헤어지겠습니다. 존댓말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계속 봅시다. 무쇠로 한쇼 큰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한쇼 큰 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소를 한 마리 만들어 쇠로 한 마리를 만들지. 털수산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다가 풀어놓습니다. 산에다가 이렇게 풀어놓는데 나무가 전부 다 뭐로 만들었어? 철사로 만들었어. 쇠로 만들었어. 쇠로 만든 나무가 있는 산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그 쇼, 요 이는요. 주격조사죠. 그, 소, 가, 철초, 풀로 된, 쇠로 된 풀을 먹어야지만 헛소리 하고 있어. 이거 말 그대로 따지면 뭐 장난감인데. 뭐 액세서리인데. 뭐 미니 피규어 같은 건데. 걔네들이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어야지만 덕이 있는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무슨 생각? 나는 님과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님과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다른 말 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마지막이에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거 우리 서경별곡이라는 데에서 본 것 같은데 서경별곡이 이연이에요.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미리 써놓을까? 예,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고려가요의 이연과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초메가 히트 한 거지. 이렇게 빌보드 1위 한 120주 정도는 했었을 거예요. 그래야 이 정도 되겠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그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구슬과 바위는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구슬 장식물 뭐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거 요렇게 끈으로 묶어 놓고 요렇게 뭐 리본 같은 거 달아놨겠지. 여기에 있는 이 구슬이 바위에 툭 하고 슬쩍 떨어진다고 이게 와상상 다 파헤쳐가지고 흩어지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좀 기스는 가겠지.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우리 사이의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표현법 찾으러 갈게요. 일단 적당하게 이렇게 슬쩍 반 툭 잘라내 놓고
앞뒤 구절이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됐고. 다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밑에다가 쓸게요. 우리의 사랑이 바위에 시련을 디신달 겪는다고.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겪는다고.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우리 사이의 사랑 혹은 우리 사이의 믿음이 그치리까? 끊어질까요?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죠. 알면서 물어봤네. 동그라미. 어디가 글씨가 잘 안 보이나?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겪는다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끊어질까요?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나는 시련을 겪어도 내 사랑 변하지 않을 거예요. 즈문해를 얘는 고지고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즈문해를 천년을 외오금 여신들 외롭게 지낸들 당신과 떨어져서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신 우리 사이에 믿음이 그치리까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알면서 물어보고 있죠? 서리법 쓰여 있다. 이 정도 확인해 놓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네요. 아, 마지막 6년은 비유와 대꾸가 쓰여져 있습니다. 구슬을 사랑, 바위 시련, 지신다, 겪는다 라고 해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법과 대꾸법을 사용해서 역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겠지. 영원한 사랑 같은 건 없어.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 고춧가루 뿌리고 그래봐. 대번에 살려주세요 이러지. 너무 메말라 있나? 밑에 나와 있는 5문제 푸시는데 서술형 문제도 있으니까 3분 드릴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대체로 삼원보를 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옆에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민요적이라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청 비유하고 있죠. 특히 어디에? 마지막 년.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까? 결사 부분에 비유 엄청 들어가 있다.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화자의 소망 뭔데요? 영원한 사랑. 공간적 배경 어딘데? 없어. 4번 탈락. 동일한 식구와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and 더하기 뭐라고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해주고 있다. 결사요? 마지막 부분 서사, 본사, 결사 했을 때. 특히 결사가 어디다? 위로 올라오면 요 마지막 년 있죠. 얘가 결사예요. 마무리되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질 않나? 아, 태평성대를 원합니다. 나 헤어질 생각 없거든요. 내 사랑 영원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맨 앞부분 태평성대를 원합니다. 서사. 나 이렇게 되면 헤어질게. 하지만 사실은 헤어질 생각 없거든. 본사.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결사. 이렇게 내용상 세 부분 잘라놨다라는 거지. 다음 2번 보러 갈게요. 아, 이제 질문에 답이 됐니? 네.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답은 1번이죠. 연모 지정. 연모 뭐예요? 사랑합니다죠. 백척간두는요. 백척이나 되는 130cm, 3m, 한 30m 정도 되는 긴 짝대기 위에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어때요?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호가 호위의 앞에 호는 여우 호자고요. 뒤에 호는 호랑이 호자죠.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어떻게 가져다가 씁니다. 우리 오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데? 내가 말이야. 너가 사장하고 사장이 아니라 서장이지. 서장하고 이게 호가 호위하는 거다. 전전긍긍은 어쩌지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죠. 면종복배는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땐 복종을 하고 뒤돌아서는 배신합니다. 뒤통수 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요. 답은 1번. 밑에 2번 보러 갈게요. 한용운의 찬송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당신은 금결이에요. 예찬. 당신은 금결. A는 B 은유법 쓰고 있고.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더 쉽게 쓰면 육지가 바다가 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시간인 거지. 사자성어도 대놓고 있어요. 상전, 벽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됩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천국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지만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는 거 이거 불가능한 상황이죠?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볕에 볕에 첫걸음이여 당신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말을 예쁘게 만들어서 써봅시다. 이 작품과 보기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쓰세요. 일단 뭐 한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후에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결국엔 소망과 의지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소망과 의지를 드러냄. 요 정도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설법이랑 좀 틀려요? 아, 역설법 나쁘지 않아. 근데 그 말보다는 요 문제에서의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 요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고전 시가에 보면 병풍에 그려진 날개가 뚝 달기, 날개를 푸더덕하며 꽃기요 하고 외치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늙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 철사를 길게 꼬아서 가는 해를 잡아다가 묶어서 뭐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보시게 되면 걔네들도 작품을 보게 되실 것이다. 앞으로 돌아올게요. 본문 보면서 저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 나는 이렇게 펴놔야지. 어디 있을까? 어디 있나요? 기억 여기 있네요. 4의 1번 이 부분 선왕성대에서 놀고 싶습니다. 전체역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의식요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우리도 앞으로 돌아와서 여기다 써야 되지. 아, 의식요의 기능. 의식할 때 부르는 노래의 기능입니다. 다음 니은 나는 여음구 악류를 맞추기 위한 의미 없는 구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라고 확인해놨고요. 우리는 여음구라고 이름도 붙여줬었죠. 디귿 보러 갈까요? 덕이 있는 님과 헤어질 겁니다. 3번 님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단어적으로 쓰고 있다. 잘 썼네요. 다음 리을 님과 헤어질 거예요. 미녀라고 불렸었다면 연인, 사랑하는 사람. 궁중 안에서 불렸다라고 하면 임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 요렇게 둘이 구분하는 것은 이것을 누리는 향유 계층에 따라 님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요런 말을 또 써주면 되겠네요. 답은 5번이겠는데요. 긴, 끈이죠. 화자가 불신하는 마음, 헛소리하고 있어. 뒤에 여기에서의 끈은 사랑과 믿음이었었는데요. 불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4번의 답은 5번. 5번 문제 보러 갈게요. 어머, 구슬이 아질과 바위에 디신들 긴 있다. 포인트는 여기네요. 서경별곡에도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죠. 1번 A와 보기의 유사성을 통해 두 작품의 작가가 동일 인물? 아니요. 초메가 히트한 거라고. 다음 2번 보기의 유사성을 통해서 고려가요가 구전되었구나. 고려가요가 구전되어 왔구나. 민요적 특징이 있구나. 둘 다 님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괜찮네요. 서로 다른 노래에 비슷한 구절이 등장한다. 엄청 유행했을 것이다. 당시 여러 노래들이 사람들 사이에 불리면서 상호 교섭하여 서로 다른 노래에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유행했는데 이 부분 여기에 갖다 껴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얘 여기에다 갖다 놔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페이지 정리할게요. 세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각자의 중심 내용을 말해봅시다. 아까 서사, 본사, 결사 나눠놨었던 거. 그럼 우리 이름 붙여주자고 옆에다가 서사. 2에서 5년은 본사. 마지막 6년은 결사. 서사, 본사, 결사. 태평성대를 소망합니다. 옆에다가 또 한마디 더 써놓읍시다. 다른 연과 내용이 이질적이다. 다르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 역설적 상황. 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반어법을 통해서 비유했습니다.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다짐합니다. 비유법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밑에 2에서 5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시다. 딱히 정리해봅시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일단 님과 이별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다가는 요 말을 꼭 써주셔야 되겠네요. 시에 표면적으로는 님과 이별하겠다는 이야기. 하지만 사실 본심은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인 거고요. 2에서 5연까지 발상 및 표현상의 특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님과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반어법은 강조하기에 들어가나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오른쪽 위로 올라오죠. 고려 소교는 서민들 사이에서의 불려지다가 고려 소교, 서민 대중, 점차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궁중음악적 성격이 가미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문화는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오는데 얘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 이때 일부 대목이 첨가되거나 바뀌기도 하고 반복구나 감탄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석가 역시 민간에서 구전되던 민요가 궁중에서 재편성된 겁니다. 원작자는 민중 계층일 거고 궁중음악의 악장으로 재창작된 이후 가창자 및 향유자가 상위 귀족, 주변 인물로 변화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양반 애들도 막 사랑 이야기 좋아하고 그랬나요? 나쁘지 않아. 그런데 이런 식인 거지. 이 민중에서 서민들의 삶에서 놓아지고 있었던 이 민요가 궁중음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뭐라고 할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군신관계로 치환해도 나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저 남자 너무 사랑해요 라는 이야기가 신하가 임금님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먹힐 수가 있었던 것이다. 궁중에 있었던 수염난 아저씨들도 연애담 좋아했나 봐요. 그런 거는 딱히 아닌 거고. 이렇게. 요즘 25, 21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던데. 재밌냐? 달달하니? 이렇게. 내 마음이 식었어. 이렇게. 더 이상 사랑은 없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려 소유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빨간색으로 밑줄 칠 거예요. 연이 구분되어 있고 후렴구가 일정하게 반복이 됩니다. 밑줄. 연이 구분되어 있어요. 위에다가 쓸게요. 어서 오세요. 뭐라고 쓸 거냐면 연이 나눠져 있다. 분연체. 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분절체. 후렴구가 일정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냥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가요에서의 요 후렴구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 1번 내가 나오면 끝이다. 연을 구분해 줍니다. 어쨌든 반복이 되니까 2번 운율을 형성해 주고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말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형태상 안정감 줍니다. 199페이지. 다음 형태상 안정감을 줍니다. 오케이, 요 정도까지만 해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더 할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흥취를 돋우는 기능 정도 해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후렴구에 대한 설명,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어요. 다음, 음악성이 느껴지는 율격에서 민요적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삼음보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민요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 첨가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서사 부분에 199페이지. 밑에 2번 볼게요. 민요로 불려졌을 때, 궁중음악으로 불려졌을 때 노래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질 겁니까? 민요라고 하면 연인, 궁중음악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임금, 민요라고 한다면 사랑노래, 임금님이에요 이야기하면 송축가. 아, 오빠 멋져요. 여기서의 오빠는 임금님이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나와 있는 상황에 오케이, 딱히 뭐 별로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거요. 후렴구의 기능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후렴구가 거기에요? 유독하신 일을. 네, 여기에서는 유덕하신님 여해아와지이다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고려가요의 후렴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해석 다 했지. 얘 말고 다른 애들. 아, 그냥 고려소교의 후렴구들. 네, 청산별곡이 얄리얄리 얄랑숑 이런 애들. 여기는 여기 후렴구는 있는 거죠? 여기? 그렇죠. 정석가의 후렴구는 의미가 있죠. 아주 질문 감사해요. 네. 넘어가도 됐을까? 다음 페이지. 어디야? 200페이지 살펴볼게요. 얘도 어차피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중요한데 밑줄 그어갈 거예요. 정석가는 고려시대에 쓰여진 작자미상의 소교, 고려시대 소교. 소교라는 말은 그냥 속된 노래다, 뭐 야한 노래다, 저급한 노래다라는 건데 사대부의 관점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민요로 불리던 것이 궁중의 악장으로 편입이 되었다. 서사본사 결사 나누고 1년은 태평성대 어쩌고 1년은 태평성대 기원, 그 다음에 1년은 나중에 덧붙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볼 수도 있고 임금과 국가를 위한 송축의 노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던 놈들이 난리가 나면 도망가나? 여기에 표현법에는 역설과 반어적 표현이 있고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정합니다. 님과 헤어지겠다라는 반어적 표현을 쓰고 있고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포인트는 다른 교과서에는 없는 말이에요. 밤, 옥, 철로 바뀌면서 그 단단함이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해냄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야. 이 말 다른 출판사에는 없어. 님에 대한 사랑이 견고하고 헤어질 수 없을 거라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줍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살펴보면 고려소교의 서경별곡에서도 나타납니다. 밑부분 보죠. 어디 있을까? 어디에다 밑줄 글까요? 어쨌든 둘 다의 내용은 님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의지, 의미는 동일합니다. 당시 엄청 유행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여러 노래들이 상호 교섭하고 첨삭되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이 정도인 거죠. 됐고요. 오른쪽에서 뭐 볼 거 있을까? 민요의 특징 됐고 여기 정석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삼음보. 구전성. 요거 두 군데 얘네들이 좀 관련이 있는 거다. 정석가하고는.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고려 소교는요. 됐고 됐어. 오케이. 뭐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미지로 보면 님과 이별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 됐습니다. 잠시만요.